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이렇다 할 상승 동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좀 지지부진한 증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역시나 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의 경기 침체라던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건데요. 네, 말씀 주신 대로 동력은 없고 계속된 악재의 반복이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마음 또한 식어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거래 대금이 급격하게 줄고 있고요. 자금이 도는 쪽은 일부 테마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투자 대응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지금 이 시점 어떤 전략을 짜봐야 될 것인가 시장의 이슈들 점검할 거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중장기 관점의 전략을 짤 것인가 아니면 단기 수익 테마 대응만 할 것인가 투자자들의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루 사이에 들려왔던 주요 이슈들 딱 2개 보고 본격적으로 증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에서 이에 대한 변화를 조금 예고하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내년에 신임 일본은행 총재가 취임하게 되면 금융 완화, 초저금리 정책을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고물가가 지속됐던 것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일부 기대감이 등장했는데요. 오늘 당장 일본에서는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금 구로다 총재는 금융 완화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완화책이요. 자, 그럼 내년도를 생각했을 때 만약 변화가 있다면 엔화 강세에 베팅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찌 진행될지는 봐야겠죠. 다만 최근에 그런 수급적인 흐름이 엔화 쪽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관련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끌어왔었던 가스 가격 상한제 이후에서 최종 합의를 내렸습니다. 네덜란드 TTF 선물 기준으로 180유로로 결정이 났는데요. 기존의 100유로와 275유로 사이에서 치열한 다툼이 있었고요. 그 중간에 합의점을 조금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 가격이 180유로 이상 3일 지속되거나 글로벌 LNG 가격 35유로 이상이 된다면 자동적으로 가스 가격 상한제가 발동되게 됩니다. 내년 2월 15일부터요. 일단 이 이슈 영향인지 유럽과 그리고 영국,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추후적인 장기 흐름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가스 관련주들의 변동은 좀 예고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장중에 혹시나 보유하신 분들은 살피며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뉴욕장입니다. 3대 지수 모두 또 밀렸습니다. 나스닥의 낙폭이 더 컸네요. 1.5% 하락했죠. 경기 침체 이슈가 발목을 잡았고요. 여전합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S&P 500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를 낮춰 잡으면서 조금 투자 심리가 꺾였습니다. 에너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섹터가 떨어졌는데 석유 혹은 가스 관련주들은 비교적 선전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중요한 게 CPI보다 고용 데이터다 이런 쪽으로 몰아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후반에 있을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얼마나 나오는지가 중요하고 시장은 어느 정도 그걸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도세가 강했던 건 아닌데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오늘 좀 속절없이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중에 하나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디즈니입니다. 5% 정도 급락이 나왔어요. 미국에서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이 흥행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디즈니가 크게 밀렸습니다. 또 국내나 중국에서 인기 있다라는 얘기와는 조금 사뭇 달라지고 있는데 이게 오늘 관련주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조금 살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종목으로 본다면 보시다시피 경기 민감 섹터들이 비교적
버티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성장주에서 낙폭 과대가 보입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이슈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12시간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나 트위터 경영 그만둘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1,750만 명이 참여했는데 57%가 예스를 외쳤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테슬라가 장전에 강하게 상승하며 출발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빅테크 종목들 대비해서는 낙폭이 조금 덜하기도 했습니다. 자, 메타가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이후에서 메타 반독점 위반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결정이 최종적으로 나게 된다면 글로벌 매출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됩니다. 적어도 15조 이상이 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좀 하락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골드만삭스에서 내년도 탑픽에 솔라에츠와 퍼스트솔라와 같은 태양광주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태양광주들은 모두 급락 거의 나왔고요. 풍력도 좋지 않았고 친환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종목들의 하락이 훨씬 더 우세했던 오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장 분위기 봤고요. 어제 국내장에서요, 테마로 본다면 리튬 테마가 있었고 이런 챗봇 테마가 또 눈에 띄었습니다. 오픈 A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또 다수가 같이 공동 창업한 회사인데요. 이 오픈 AI에서 챗봇 서비스를 내어놨었죠. 그런데 3.5 모델이 꽤나 호평을 받으면서 해외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나온 지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이 사용을 해봤다라고 하고요. SNS에 많은 이들이 대화 내용을 인증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AI의 챗 GPT가 무엇인가 어제 살펴보면서 저도 챗봇을 한번 써봤거든요. 머니투데이 방송 박민영 앵커 알아?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알더라고요. 각종 금융과 경제 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녀는 금융과 경제 분야의 기사,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던 부분이지만 네,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답변을 줄까 싶어서 공복에 아이스라떼를 마시는 건 건강에 해로울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요. 해롭다고 막 모든 칼로리와 단백질 얘기를 해가면서 답변을 주더라고요. 이 밖에도 많은 대화를 나눠봤는데 생각보다 쏠쏠했습니다. 뭔가 대학교 레포터를 쓸 때도 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얘기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대화 중에 코딩까지 해냈다고요. 생각보다 빠른 수준으로 발전을 했다라는 게 어제 시장에선 좀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장에서 처음으로 나온 테마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아이언맨에서 자비스라고 인공지능 대화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토니 스타크가 쉴 새 없이 얘기했던 이런 게 다가오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글의 광고, 검색 기능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물론 부정확한 답변도 꽤 많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하긴 좀 이르다 싶습니다만 이만큼으로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획기적이었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어제 관련해서 AI 종목들, 챗봇과 연결될 수 있는 종목들이 강세였습니다. 솔트룩스는 상한가 들어갔고요. 저는 웹툰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웹툰에서 해외 시장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 보니까 웹툰 서비스, 번역 서비스 쪽에 플리토가 많이 언급이 된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쪽에도 엮이더라고요. 어제장에서도 일단 강세 움직임 나왔습니다. 시간 된다면 이 중에서 괜찮은 종목 있을지 확인을 해볼 거고요. 자, 2차 전지도 살짝만 시세 보죠. 셀과 소재 장비사들 12월 들어서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조금 낙폭이 크게 빠지는 종목들도 있고요. 비교적 선전하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죠. 2차 전지 쪽이 힘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뉴스는 계속 나와서 힘들지만 뉴스는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LG 엔솔과 삼성 SDI가 미국 공장 장비 발주를 시작하는 시기다. 그 규모가 3조에 달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EV 침투율이 상승하고 셀 수주하고 공장 깔리면 그때부터 장비를 깐다. 그리고 그 다음이 소재다. 이런 얘기 나눠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장비 시기가 2023년이 될 거다라는 얘기였는데 아직까지 장비주가 그만큼의 시세를 내진 못했습니다. 내년도 좀 달라질 수 있을지 미리미리 2차 전지 장비 밸류체인들 확인을 조금 해두십사 하고 정리를 해봤고요. LG 엔솔 관련한 뉴스는 계속 쏟아집니다. 관련한 밸류체인들 종목들 한번 체크해 두시면서 보유자분이시라면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매일같이 테마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국 테마 얘기 최근에 많이 해드렸었고요. 오늘은 좀 아프지 말고 테마를 준비했습니다.
세배 커지는 통풍 시장에 치료제 성과가 나고 있다라는 이슈, LG화학이나 JW 중해제약에서 들려왔고요. 제프리스에서 모더나의 암 백신 내년에 판도를 바꿀 것이다라는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mRNA 관련한 이슈도 어찌됐건 죽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테마성으로만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눈에 띄는 게 이거였습니다. 이 마드리갈 제약사라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 달리고 있는 제약사입니다. 어찌됐건 그 성과 부분에선 세계 1위권에 들어가고요. 이 기업이요, 오늘 하루 사이에 주가가 268% 급등을 보였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은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데 그 시장은 굉장히 크다고 해요. 선진국병이다 보니까 지금은 서방권에서 또 아시아권까지 선진국형 식단이 계속 유입되면서 이 질환자가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치료제가 마땅치 않은 가운데 임상에서 효능을 조금 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임상을 하고 있는 업체들 테마성으로 주목을 받게 된다면 무엇이 있을까 찾아봤고요. 한미약품, 유한양행, 일동제약, LG화학, 동아ST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체크하시면서 장중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이슈로 저는 좀 재미없을 수 있어요. ETF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자동차 관련해서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자동차 대표주, 부품주 할 것 없이 연일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정말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는 주가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또 어제장에서 나란히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라고 하죠. 연초 대비해서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각각 24%가 넘게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장에서도 IRA 법안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이렇게 자동차 대표주가 모두 다 부진했습니다. 현대차는 2%대로 기아도 3% 가까이 빠졌고요. 자동차 부품주도 SL이나 에코플라스틱, 화신 같은 종목들 모두 다 빠지는 하루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난 금요일과 간밤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장에서도 이렇게 자동차 관련주들 포드와 지금 제너럴 모터스, 테슬라 같은 종목들 모두 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 증시에서도 좀 관련한 종목들이 동조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 IRA 법안에 대한 피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15일에 미국의 백악관에서 IRA 법안과 관련해서 가이드북을 내놓았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제시가 됐는지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예전부터 알고 계실 텐데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를 구매할 때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나 소재 같은 부품 역시나 북미에서 생산과 조립 비율이 최소 50% 이상이 되어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량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보조금, 지원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의 엘라베마 공장과 조지아 공장에서 이르면 2024년부터 전기차를 생산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서 일단은 미국 정부 측에 조금만 이 IRA 법안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찝찝하게 불확실한 요인들이 좀 남아 있는데요. 두 가지 크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제 일단 로버트 후드 이 현대차 쪽의 고위급 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IRA로 인해서 회사의 피해가 커진다면 우리는 미국 쪽에 전기차 공장에 투자를 하는 게 경제적으로 괜찮은 건지 여기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 쪽에서는 관련해서 좀 더 구체화된 IRA의 하위 규정들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관련한 뉴스들은 연말과 내년 초까지는 좀 더 지켜보면서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IRA 법안 말고도 또 다른 불안 요소들이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계속해서 둔화될 거라는 우려와 환율 효과가 이제는 꺾였다라는 건데요. 경기 침체 공포 속에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테슬라일 텐데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 가격을 내렸죠. 그리고 상하이 공장의 생산량도 약 20% 정도 감축했습니다. 거기다가 10월 말에는 1,440원까지
거의 치솟았던 환율이 최근에 1,300원대, 어제는 또 1,300원 정도를 일시적으로 하회하기도 했고요. 내년에는 1,100원까지 떨어진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표적인 환율 상승 수혜주로 여겨졌던 자동차주들에게 좀 주가 상승의 동력이 사라졌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볼 텐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내년 실적 전망치라는 건데요. 현대차와 기아 각각 보시듯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가 모두 올해 대비해서 증가할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증권가에서는 내년에 글로벌 완성차 시장이 올해 대비해서 약 4에서 5%가량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미국과 유럽의 경기 회복 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공급망의 차질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많은 지금 나라에서 전기차 전환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 이 전동화에 투자를 많이 하는 만큼 그 효과가 24년부터 25년까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상용화까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많겠지만 앞서 얘기 드렸듯이 IRA 법안이라던가 꺾여버린 환율 상승이라던가 여러 가지 또 악재들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진만쌤은 이전에도 이 자동차 관련해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시각에 변화가 생겼는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도 악재도 새롭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다 아는 것인데도 좀처럼 어느 쪽도 조금 부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기대해 볼 만한 호재가 있을 것인가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ETF 쪽도 들여다볼게요. 보통 ETF는 뭐 코스피라던가 S&P 500이라던가 이렇게 지수를 추종합니다. 그런데 테마형 ETF 같은 경우는 한 산업의 트렌드를 쫓아가면서 그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좀 한꺼번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역할을 하죠. 국내 테마 130여 종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20%라고 합니다. 뭐 이쯤 되면 거의 모든 테마가 빠졌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올해 테마형 ETF 성과가 그리 좋지 않았던 가운데 그래도 조금 성과가 있었던 테마형 ETF는 무엇인가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ETF 산업을 ETF로 만든 그런 ETF가 있었고요. 성과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자원이나 백신이나 탄소 배출권, 클린 에너지 이런 쪽만 시장 대비 확연히 조금 선전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조금 뼈아픈 건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샀던 가장 많은 자금이 쏠렸던 쪽에서는 20에서 30%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라액티브고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도 큰 손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성과가 가장 나빴던 국내 테마 ETF는 이거예요. 뉴딜, 게임. 메타버스나 게임 쪽으로 대표되는 ETF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못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테마형 ETF로 한 3조 가까운 돈이 올해 유입이 됐었다라고 하는데요. 전반이 손실이었다라는 안타까운 내용이 들려와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내년도는 어떨까? 증권사 곳곳에는 그래도 내년도는 올해보다 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장 테마 ETF를 살펴봤더니 국내가 그래도 이들보다는 선전을 했고 증시 흐름이 조금만 나아진다고 하면 테마 ETF 더 잘 갈 수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정도 손실을 보고 나니까 그렇게 와닿지는 않죠. 내년도 지금 증권사에서 추천하고 있는 테마 ETF 쪽으로는 미국 인프라, 로봇, 신재생 에너지, K컬처가 들어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투자 방향 설정할 게 있을 것인가 잠시 후 진만쌤과 전략을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가나 안 가나도 확인을 해볼까요? 네, 가나 안 가나 두 가지 정도 준비해봤습니다. 아바타 물의 길, 아바타2가 지금 개봉한 지 5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지나가다가 영화관 쪽을 지나가게 됐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바타를 보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전작보다 빠르게 지금 관객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봉 첫 주에만 5,700억 원의 수익을 기록하면서 국내와 북미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아바타1이 3D 쪽의 테마를 이끌었다면 아바타2는 이제 AI 쪽의 테마를 이끌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감상평들을 인터넷에서 좀 보니까 정말 이 CG가 엄청나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화 관련주들이 어제 이 소식에 많이 올랐어요. 아바타 관련주들도 뭐 앞서 얘기 드린 적 있지만 관련해서 많이 올랐었고 AI 관련주들은 앞서 민영 앵커 브리핑 해줬던 것처럼
챗봇에 대한 수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어제 솔트룩스가 상한가로 마감했고 셀바스 AI 같은 종목도 21%대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 주셨듯이 또 디즈니가 간밤에 좀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는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나 안 가나인데요. 북미에서 농기계의 수요가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자율주행 트랙터 개발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일명 농슬라 관련주들이 다시 또 부각받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고 저평가 매력까지 부각되면서 TYM이나 대동 같은 종목이 전일장에서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TYM은 시간 외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올랐습니다. 오늘도 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 같은 경우 보니까 오늘 본 소식이 생각나는데 이 슬램덩크 혹시 수정일거 아세요? 농구 네. 만화 아닌가요? 나이 차가 좀 많이 나서 저 때는 정말 누구나 아는 그 만화였는데 이 슬램덩크 극장판이 또 네. 뉴가 이제 1월에 배급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봐도 될지 궁금해지네요. 자, 여러 이슈 담아봤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챙겨보시죠. 시장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섹터에 대한 브리핑을 할 때도 유난히 아이템 선정이 어려운 요즘이거든요. 뭐 저보다 훨씬 더 힘드시겠죠. 투자자들의 방향 설정을 해주셔야 되니까요. 진맛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시장 재미없다라는 표현들도 많이 하시고 답답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쌤도 좀 동의하세요? 네, 사실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드니까 이제 테마가 짧고 그다음에 굉장히 지엽적입니다. 내가 이런 테마까지 봐야 되나 이제 싶을 정도로 맞아요. 이제 조금 이제 시장 자체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될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희망 고문, 가끔씩 나오는 희망 고문이 오히려 더 반갑지 않을 때가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내가 굳이 뭘 해야 되나. 근데 사실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와 정말 이런 섹터마저 내가 봐야 되나 정도로 정말 재미없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반도체 쪽은 그래도 바닥은 어느 정도 잡혔지만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희망을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섹터, 정말로 좋아 보였던 이제 그런 종목들마저 하락해 버리니까 정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포트는 꽉 찼고 종목은 더 늘릴 수 없으나 테마는 따라가고 싶고 이런 이제 그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맞아요. 있는 가운데 과연 이제 한국 시장에서 어떤 거를 일단은 반등 포인트로 좀 잡아야 되는지 봤는데 여전히 금투세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금투세가 어느 정도 금투세, 그다음에 대주주 완화 조건이 어느 정도 가이드 라인이 빨리 나와야지만 맞아요. 시장에 돈이 더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확실하게 좀 가름마가 좀 타져야지만 분위기가 좀 계속적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차라리 아예 확 빠지면은 또 살 수 있을 만한 좋은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가나 안 가나죠 정말. 네. 이제 그런 포인트 접근이 가니까 지금 시장에서 굳이 뭘 억지로 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하셔도 좀 늦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천천히 시장을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분명히 분위기가 바뀌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때까지는 이 지역적인 섹터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조금 한숨 쉬어가면서 이제 연말을 보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투세 내용들도 그렇고요. 조심스럽습니다만 정말 빨리빨리 대한민국에서 왜 이게 이렇게 오래 끌어져야 되는 일인가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뭐 여러모로 아쉬운 점도 있고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굳이 힘들게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좀 방향 설정이 나오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다만 이것은 뭐 지금 신규 매수자 관점일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또 대비책은 세워야 되니까 자동차 가볼게요. 계속 저희 희망회로 하고 희망 고문 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쌤은 좀 자동차에 대해서 최근에 좀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계속 좀 악재성 이슈가 더해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해결되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분명히 바닥을 잡기 힘들라면 이제 어느 정도 무릎권에 올라와서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가끔 이제 토스뱅크 쓰시는 분들은 이게 최저가 알람이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계속 이제 몇 차례 신적 이제 52주 최저가 알람이 계속 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기대감이 좀 있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 또 20만 원 한번 올라갔다 와가지고 그만큼 이제 개인들의 좀 눈물이 좀 많은 섹터가 좀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사실 좀 한국 입장에서는 분명히 할 수 있을 만한 건 다 했는데 이제 미국이 원하는 대로 공장도 지어주고 이제 투자도 많이 하는데 도대체 왜 해주지 않느냐 좀 아쉽긴 합니다. 실제로 억울하죠. 네, 실제로 이제 보조금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 문제가 나왔던 게 이 최근에 판매량이 포드한테 조금씩 밀리고 있는 게 보여요.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갖고 있는 중형 혹은 이제 중형에서 고급으로 넘어가는 전기차 라인들이 지금 포드 쪽에 점유율이 밀린다라고 하면은 분명 일부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게 되는 건 사실이나 그럼에도 이 둘의 점유율이 밀리는 거는 국내에는 그렇게 탐탁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를 고려해 본다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이게 사실 뭐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보다는 빨리 어느 정도 조속한 해결책을 바란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무언의 시인 것 같으니까 이제 이런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난 이후에 매수를 하셔도 좀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은 그래도 분명히 기회는 올 겁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 올 거고요. 이제 어느 정도 자동차 쪽에 대해서 판매량이 줄고 있는 건 사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예 몰랐던 부분들도 아니고 어느 정도 대응을 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바닥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바닥을 또 코멘트 드리려고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도하시라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실적이 찍히고 실적이 조금 꺾인다 하더라도 분명히 한 번에 사이클이 다시 한번 올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 기회는 옵니다. 그래서 선뜻 매도하시기보다는 추가 매수를 위해서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자금 쪽에 대한 이제 시드 마련 혹은 이제 현금 확보에 좀 주력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뭐 진만 쌤이 현대차, 기아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일단 신규 매수는 아직 아니고 보유자분은 매도 실익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기다려보자. 이렇게 답변 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ETF 쪽 살펴보죠. 테마 ETF 관련해서 손실 소식 전해드렸어요. 뭐 사람들이 지금 종목 피기 어렵다 보니까 ETF로 좀 두리뭉실하게 가는 쪽의 방향을 좀 설정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 괜찮은 ETF 받은 거 있으실까요? 네, 일단 ETF 제가 가끔 이제 진만 스픽으로 좀 가져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파생 상품 쪽으로는 지수가 어려운 만큼 파생 상품 쪽으로는 분명히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저도 이제 실제로 ETF나 ETF 투자를 하는데 사실 국내에는 너무나 지역적인 섹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과 한국과는 당연히 체급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사실 너무나 많은 섹터들이 나왔고요. 그 섹터 안에 여러 가지 테마성 ETF가 나오면서 오히려 사실 너무나 피해가 큰 섹터 중에 하나가 ETF인데 이거는 사실 정말로 올라가기가 힘든데 아까 이제 이렇게 지금 성과가 나빴던 국내 테마 ETF 자금이 많이 쏠린 ETF 많이 나오는데 사실 50%가 넘는 손실률이라면 2배 올라야 되는데 과연 지금 시장에 2배가 오를 수 있을지 여부에는 불확실하고요. 앞으로 투자하기도 생각보다 어려운 게 이제 펀드죠. 이제 펀드인데 이제 거래 규모나 거래 대금 혹은 이제 거래량과 호가가 너무나 낮아가지고 개인이 매매하기가 굉장히 선뜻 이제 쉬운 종목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호가에 이제 100주씩 걸려 있으면은 이제 한 호가에 80만 원 만약에 8만 원 기준에 80만 원인데 이게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사고 싶으면 호가를 밀어야 되는데 이게 또 갔다 하면은 또 어려운 모습들도 있고요. 국내 LP들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호가를 제대로 좀 반영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정말로 개인들이 투자하실 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거래량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호가에서 과연 이제 호가창이 얼마나 단단하게 닫혀 있는지 여부 또한 분명히 중요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ETF 분명히 하나의 기회가 될 수는 있으나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야 될 부분들 충분히 있으니까 이제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어떤 ETF가 좋냐라고 이제 질문을 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탄소 배출권 관련된 ETF가 국내 시장에서는 가장 유망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내년에 경기 침체 시기가 오는 시기에서는 분명히 다시 또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탄소 배출권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오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뭐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된 이슈한 게 오늘 이제 천연가스 가격도 가격 상한제 관련해서 좀 급락을 했는데 이게 안정이 되는 순간부터 또 어느덧 이제 유럽 쪽에서 탄소 배출권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나오게 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된 ETF를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은 어려운 시장이지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루두루 좀 투자 방향에 대한 답변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집만 스픽 가볼게요. 이제 정말 새해가 오는구나를 실감합니다. CES 얘기할 때 되면 연말 연초구나라는 느낌이 오는데 내년도 CES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올해 제가 로봇을 쳐다만 봤습니다. 이제 CES 2022의 사실 가장 큰 수혜는 로봇이었죠. 당시 로봇 테마가 엄청나게 좀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저는 사실 이게 로봇이 오르는 게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좀 이제 고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하지만 올해는 그 한 번 정도 또 비슷한 루틴이 오게 된다라고. 사실 이제 2022년도 CES 할 때도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테마가 또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저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 왔기 때문에 CES 2023을 기대를 하면서 유망주 한번 미리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유망주 어떤 거 골라주십니까? 네, 이제 CES 내에서 이제 어떤 쪽이 유망하는지 혹은 이제 어떤 쪽이 좀 발굴되는지 좀 찾아봤는데요. 탄소 감축 기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KC 코트웰 이제 탄소 포집의 최강자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를 항상 기쁘고 슬프게 했었던 XR/AR 관련주입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출시가 연기가 되면서 하락폭이 또 나오고 있는데 나무과 뉴플렉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을 다 드렸겠지만 챗봇 관련주들도 분명히 이제 테마가 막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도 가능하고 내년도 CES에도 그 AI 관련 기술이 또 한 번 평가받기 좋은 시기가 되기 때문에 솔트릭스나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어제 올랐던 기업들이 조정이 있었을 때 다시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안 오른 종목을 찾게 되신다라고 하면은 위세 하이텍이 국내에서는 그래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C 코트렐, 나무가 뉴프렉스, 위세 하이텍 살펴주셨습니다. AI 챗봇 관련해서 어제 좀 처음 등장한 테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뭐 플리토나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 진짜 괜찮은 회사인지 혹시 체크하셨어요? 네, 사실 이게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사실 1, 2년 전에죠. 한 2020년도, 2021년도 때 한창 유동성이 좋았을 때 굉장히 올랐다가 이제 고평가 논란이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매출이나 영업이익 혹은 이제 즉 PBR 계산이 정말 어렵고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 워낙 많이 빠졌기도 하고 이제 막 테마가 형성되는 쪽이기 때문에 저 추가적인 당연히 이제 신규 매수하기는 좀 어려운 자리긴 하나 그럼에도 쉬어갔었을 때 다시 한번 오르게 됐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이제 4분기 때 1억을 벌었는데 2억을 벌면 100% 상승이잖아. 이런 부분들이 사실 페이크가 될 수는 있으나 시장에서는 좀 좋게 평가하기 좋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스타트업 위주의 AI 관련주들 굉장히 매수하기 어렵긴 하나 그럼에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섹터가 형성이 되면은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수익은 조금 짧게 챙겨가면서 전략을 짜볼까요? 네, 이제 저는 만약에 AI 섹터를 공략하시려면은 그러니까 한 섹터에 두 종목을 잡으셔서 하나는 좀 롱텀으로 보시고 하나는 이제 짧게 보시고 이제 이런 전략이 최근에 주요한 것 같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섹터, 시장 방향 설정, 집맛생과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